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법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고대의 법하고 현대의 법, 이것은 크게 다릅니다. 고대의 법은 법을 만드는 자가 따로 있고 그 법에 복종하는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하가 나뉘는 그런 관계이지요. 그리고 이 상하 관계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자는 보수를 받고 월급을 받고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복종하게 하고 싶은 내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공무원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법을 만드는 자는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복종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현대로 오면서 조금씩 풀어지기는 했지만 어떻든 가장 과거로 가게 되면 법을 만드는 자는 자기 자신은 그 법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개인 간의 거래에 관한 사법이 아니라 왕과 신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었습니다. 현대의 법은 사법이 대단히 많이 발달했지요. 그리고 공법도 있습니다. 공법의 경우에는 나라별로 법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모든 국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공법에 그 공법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의무자입니다. 법관도 법을 지켜야 하고 검사도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고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법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이제는 복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보호를 할 의무가 있는 자 그리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어떤 사람은 보호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보호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에서는 보호자였던 사람이 다른 사건에서는 보호를 받는 자가 되는, 그래서 이 관계는 고정되지 않고 변동되는 관계라는 것이 현대 법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드는 자, 복종하는 자, 보호받는 자, 보호하는 자, 준수, 의무자, 이것은 모두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자연인인 우리 사람, 그리고 법적으로 사람처럼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법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원칙적인 사람은 자연인이 되겠죠. 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려고 규율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각자 다른 남들을 모두 배제하고 혼자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법은 어떤 일을 해주는가? 그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충돌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법은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협력하는
방법을 법을 통해서 서로 약속하고 법을 통해서 서로 믿을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규율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법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그것으로 서로 엮여 있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인 사이간을 써서 인간 세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엮인 이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우선시될 수는 없겠죠. 우선시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없고 또 그 관계는 공평한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다. 그런 것이죠.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헌법주의 시대의 핵심적 이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때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 5천만 국민은 의무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공교육을 많이 긴 기간 받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국민의 의미에 대해서 뜻밖에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이 자기 자신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헌법 제1조 제2항에 나오는 국민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봅시다. 여기 국민 1이 있습니다.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인가? 이 한 사람을 놓고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이야기하는 국민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 2가 있습니다. 국민 1과 국민 2를 포함하는 동그라미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들이 국민인가? 우리 국민을 5천만이라고 했을 때 5천만 가운데 두 사람이 국민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들도 국민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 1, 국민 2, 국민 3을 하나의 동그라미 속에 넣어 봅시다. 그들도 역시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 제1조 제2항이 이야기하는 국민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동그라미 속에 5천만 국민이 다 들어가 있는 그 한 개의 동그라미, 그것을 국민의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러면 나는 주권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 분명하죠. 국민 1은 혹은 국민 2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그룹으로 어느 누구도 전체가 아닌 한 주권자가 아니다. 그렇게 됩니다. 혹시 국민 1천만 명이 모인 집단 Q는 그러면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가? 역시 아니겠죠. 더구나 이때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유권자 모임 혹은 군 출신들의 모임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의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남성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주 많죠. 그래서 이 많은 그룹이 뜻을 합해서 요구사항을 내놓으면 그것은 국민의 의사이고 주권자의 의사이다. 어떨 때는 선거에서 후보자 한 명에게 투표한 그 유권자의 표수만큼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역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국민 1천만 명이 모인 집단 Q, 이것은 첫째는 주권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집단 Q는 국민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은 집단에게 국민이라는 이름을 결코 붙여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의 운용은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대로 혹은 여러분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을 때 그 집단의 뜻대로 그렇게 운용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 운용은 전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 개인은 분명히 사람이죠. 그렇다면 국민 주권주의, 이것을 지금까지는 민주주의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민 주권주의. 그 국민 주권주의의 세상에서도 결국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가 운용되는 그것이 국민 주권주의인데, 사람이 먼저라고 하게 되면 누구를 먼저로 할 것인가? 그래서 애초에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나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 그것은 아예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을 때 그 국민을 나라고 풀이를 했을 때 역시 성립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사람이 먼저다 할 때 사람을 나 이외의 모든 사람, 나 이외의 누구나 라고 한다면,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을 때 나 이외의 모든 국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나 국민을 나라는 개인에게 한정시키는 경우보다는 성립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빼놓고 남들만이 사람이고 남들이 먼저고 그들에게 주권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국민은 없겠죠. 게다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본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돈을 쫓는 그런 배금주의, 이러한 것들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 기능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주의들에는 모두 내가 먼저, 내가 가지겠다 하는 인식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먼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라는 것을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개인은 모르지만 결국은 앞에서도 그랬죠. 사람이 먼저다 할 때 그 사람이 전체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에 한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 전체가 먼저다. 우리 모두가 먼저다. 말은 좀 어색하지만 결국 이것은
공존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라고 하는 이 경쟁 심리 혹은 반드시 이겨야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하다 보면 공존을 지키는 것마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기면 우리는 구급차로 병원에 환자를 후송합니다. 이 구급차, 앰뷸런스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면 어떤 종류의 차인가? 구급차는 교통 신호도 지키지 않고 또 앞차들이 그 차선을 가능하면 비켜주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주 왕처럼 도로를 달립니다. 그러면 이 구급차에게는 왜 그런 것이 허용되고 또 그들에게는 제한이 없는 것일까? 그것도 흥미로운 문제가 될 겁니다. 앰뷸런스는 구급차는 자동차 가운데 긴급 자동차입니다. 긴급할 때 바로 그 긴급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자동차인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긴급하지 않을 때에는 긴급 자동차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급차는 법 시스템이 긴급 자동차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결국 자동차이지요. 자동차는 사람에 우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급차의 신분이, 법적 신분이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도로 위에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피해라 하고 고집을 하면서 사람이 만일 피하지 않으면 이 자동차가 사람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자동차가 사람을 피하지 않는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아닌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어떻든 도로 위에서 도로라고 하는 건축물, 법상 도로는 건축물입니다. 이 도로라고 하는 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앰뷸런스는 우선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 그것은 환자를 신속하게 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은 환자를 신속하게 후송한다. 그것은 물론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꼭 그래야 하는가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러면 다시 왜 이런 것을 인정할까?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환자인 사람, 즉 나라고 하는 개인이 먼저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시스템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돼서 모순이 생기죠. 그것을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환자인 사람을 위해서,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된 국민을 위해서. 이것은 나라고 고정할 수 없죠. 이것은 전체의 공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후자의 목적으로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설령 그렇더라도 우선적인 도로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긴급자동차가 도로를 우선 이용하게 되면 일반 국민은 남에게 우선을 내주는 바람에 후순위가 되어버리죠. 모든 국민이 법을 지키는 한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용함에 있어서
제한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급 자동차는 그러한 도로 우선 이용권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항상 해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른 차는 무조건 다 비켜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령 긴급차, 이러한 구급차라고 해서 이 차가 아주 신속하게 환자를 후송해야 하니까 다른 구급차도 비켜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먼저, 환자인 내가 먼저 그렇게 먼저 구조되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로는 심지어 다른 구급차도 비켜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것은 바로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라는 그 내심에서 그 사람이 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개인이 사람이 먼저라고 할 때는 그것은 바로 시스템을 무시하는 심리가 거기에 들어있고 나를 우선시하는, 나를 특별 대우하는 그런 심리가 속에 들어있어서 사실 그것만으로도 반국민주권주의,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다. 그런 심리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사람의 경우에 항상 이익만 볼까? 이런 이야기도 해봅시다. 만일 사람이 먼저, 정확하게는 환자인 내가 먼저 라는 마음으로 다른 구급차를 방해하면서 앞질러서 원하는 병원에 도착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자기 때문에 순위가 뒤로 밀린 다른 구급차에는 지금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가 나가고 그 뒤이어 교대를 할 의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둘러 남을 부당하게 방해하면서 먼저 도착한 이 앰뷸런스에 타고 있던 환자, 그는 의사가 올 때까지 10분 동안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병원에서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생과 사를 가르는 아주 긴 그리고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동안 의사가 없어서 급하게 갔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 이기적인 행위를 한 이 나라고 하는 국민은 그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죠. 그 사람이 먼저다 하는 데 대해서 물건하고 사람을 두었을 때는 언제나 사람이 먼저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항상 당연히 그것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기 마련이고, 또 방금 보았듯이 다른 차 안에는 다른 인간이 있다. 이 물건이라는 것이 인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점에서 물건에 대해서도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할 수는, 그럴 수만은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풀이를 해봅시다. 첫째,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개인 혹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이 명제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집합 개념인 전체 국민으로 풀이를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먼저다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이 먼저다. 그러면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천만 국민이 먼저일 때 무엇이, 누가 먼저라는 뜻입니까? 결국 이 경우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개인도 먼저로 될 수 없다. 그것이 분명하죠. 따라서 이 경우에 이 명제는 그 자체로 논리모순이 돼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먼저다는 개인인 나 혹은 집단, 이 경우에도 성립이 안 되고, 원래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민처럼 5천만 전체를 하나의 동그라미에 넣어놓은 그 전체로서의 개념, 그 경우에도 역시 논리모순이어서 성립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는 헌법 제1조 제2항과는 다르군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도 또 논리의 세계에서도 사람이 먼저다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